내 손에 쥔 칼이 그의 목에 겨누어졌다. 이게 내 사랑이야? 날 시험하는 거, 나는 소리쳤고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게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됐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던 중 또다시 그의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사진 찍어서 보내. 평범해 보이는 메시지지만 나에겐 이미 습관이 된 감시였다. 민준 오빠, 내 남자친구. 우리는 대학 때부터 5년째 사귀고 있었다. 처음엔 로맨틱했다. 그는 나를 테스트한다고 했다.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려고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따랐다. 친구들 만날 때 위치 공유, 옷차림 사진 보내기, 심지어 화장 정도까지.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이 그의 말에 나는 감동받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요즘 그 테스트가 점점 무거워졌다. 어젯밤에도 싸움이 있었다. 내가 회사 동료와 늦게까지 일하다 늦게 들어왔는데 그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안 받았어? 남자랑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피곤해서 설명조차 하기 싫었지만 결국 사과했다. 미안해, 오빠. 다음엔 조심할게. 왜 내가 사과해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억눌렀다. 사랑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오늘 회사에서 일은 산더미였다.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나는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 중이었다. 상사가 수연 씨, 이 아이디어 좋네. 더 발전시켜봐 라고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동료 지은이와 수다를 떨었다. 민준 오빠 또 메시지 보냈어? 진짜 과잉보호잖아.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사랑하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왜 친구들은 이해 못할까?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또 메시지. 집에 가. 택시 타지 말고 걸어. 운동 좀 해. 명령조였다. 나는 순순히 따랐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오빠가 이미 와 있었다. 오늘 뭐 했어? 자세히 말해. 그의 눈이 나를 훑었다. 나는 하루를 보고하듯 말했다. 회사에서 캠페인 준비, 점심은 지은이랑 샌드위치. 그의 표정이 변했다. 지은이. 그 애랑 왜 또 만났어? 걔 남자친구 많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동료야, 오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싸웠다. 그가 내 핸드폰을 요구했다. 비밀번호 풀어. 확인할 게 있어. 나는 거부했다. 왜? 믿지 못해. 그의 손이 내 팔을 세게 잡았다. 테스트야. 내가 날 사랑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 통증이 왔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결국 나는 풀어졌다. 그는 내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다. 이 남자 누구야? 회사 사람. 그냥 업무 메시지였다. 오빠, 그만해. 나는 울면서 말했다. 그는 웃었다. 미안. 그냥 걱정돼서. 그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맴돌았다. 테스트, 이게 정말 사랑일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참아라. 여자는 그래야 해라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때론 순종을 의미했다. 하지만 나는 달라지고 싶었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건 독립하고 싶어서였다. 민준 오빠를 만난 건 운명 같았지만 이제는 덫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회사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인 혜진이. 수연아, 오랜만. 너 민준이랑 아직 사귀어? 그 애 좀 컨트롤 프릭 같던데.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무슨 소리야? 사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다. 혜진이는 웃으며 사랑은 자유야. 테스트가 아니고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집에 돌아와 민준 오빠를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오빠, 우리 그만하자. 나는 말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왜 갑자기? 나는 설명했다. 내 테스트가 날 지치게 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는 웃었다. 또 장난. 내가 날 떠날 수 있을까?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날 자극했다. 그 순간 나는 주방으로 가 칼을 쥐었다. 이게 내 사랑이야. 칼을 그의 목에 겨누며 말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아, 미쳤어. 나는 칼을 내려놓고 집을 나왔다. 거리로 뛰쳐나오니 서울의 네온사인이 빛났다. 자유의 맛이 처음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민준 오빠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내 인생의 진짜 드라마가 시작된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지은이의 원룸에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진짜 칼을 들었어? 미쳤어.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민준 오빠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돌아와.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상사가 수연 씨, 어제 아이디어 좋았어. 오늘 미팅에서 발표해라고 하자 긴장됐다. 미팅룸에서 동료들 앞에 섰다. 이번 캠페인은 젊은 여성들의 독립을 테마로 인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잘했어. 지은이가 속삭였다. 그 순간 민준 오빠가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수연아,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이 애처로웠다. 나는 그를 카페로 데려갔다. 오빠, 끝이야. 내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었어. 통제였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가 날 떠날까 봐 두려웠어. 부모님처럼 그의 과거를 알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트라우마. 그게 핑계야? 날 가두려 한 거.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바꿀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늦었어. 일어나려 하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없이 못 살아. 그의 눈이 광기어 보였다. 그 후 스토킹이 시작됐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에 전화하고. 수연 씨, 남자친구래요. 급한 일이라고 리세프셔니스트가 말했다. 나는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입니다. 경찰은 증거 있나요? 연인 싸움 같네요. 라고 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은 흔했다. 여자가 피해자여도 사회는 남자를 감싸곤 했다. 혜진이를 다시 만났다. 수연아, 강해져.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녀는 변호사였다. 법적으로 대처하자 우리는 카페에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메시지 기록 모아. 접근 금지 신청에 말이 힘을 줬다. 집으로 돌아가니 문 앞에 꽃다발이 있었다. 사랑해, 돌아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나는 찢어버렸다. 그날 밤 민준 오빠가 전화했다. 왜 신고했어? 날 망치려 해.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오빠, 그만해. 자유롭게 해줘. 나는 말했다. 그는 웃었다. 내가 날 버리면 내 인생도 끝이야. 위협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음 날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수연 씨, 남자친구가 동료들에게 메시지 보냈대.
내가 바람 피운다고 나는 충격받았다. 동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상사가 불렀다. 개인사지만 일에 영향 주지 마. 나는 울컥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민준 오빠가 내 삶을 망치려 했다. 혜진이에게 상담했다. 복수하자. 소송 걸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그럴 필요까지. 하지만 그의 행동이 점점 심해졌다. 내 소셜미디어에 악플이 달렸다. 바람기 있는 년 익명이었지만 그 스타일이었다. 결심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했다. 접근 금지, 명예훼손 소송 후 혜진이가 도왔다. 강혜저, 수연아, 집으로 가는 길, 민준 오빠가 나타났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경찰 불러. 나는 말했다. 그는 도망쳤다. 그 밤 꿈을 꿨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여자는 참아야 해. 하지만 이제 나는 달랐다. 깨어난 후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 해가 밝았다. 새 시작이었다. 하지만 민준 오빠의 그림자가 여전히 따라왔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송 준비가 본격화됐다. 혜진이의 사무실에서 증거를 모았다. 메시지, 통화 기록, 스토킹 사진. 이걸로 충분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민준 오빠의 가족이 부유했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 돈으로 무마하려 할 거야. 혜진이가 경고했다. 회사에서 일은 힘들어졌다. 소문 때문에 동료들이 거리를 뒀다. 지은이만 내 편이었다. 수연아, 버텨. 내가 오라의 점심시간 카페에서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은이가 안아줬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망치는 놈들이 많아. 한국 사회가 그래? 민준 오빠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수연아, 민준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녀의 눈이 애원했다. 아줌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해요. 나는 단호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집안은 체면이 중요해. 소송 취하하면 돈 줄게. 뇌물이었다. 나는 화가 나 거부했다. 돈으로 사람 마음 사려 해요? 그날 저녁, 민준 오빠가 집 앞에 왔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바꿀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소송할 거야. 그는 문을 두드렸다. 내가 없이 못 살아. 이웃들이 나왔다. 경찰 불렀어요. 누군가 말했다. 그는 사라졌다. 다음 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판사의 말이 시원했다. 하지만 민준 오빠는 따르지 않았다. 회사 근처에서 몰래 지켜봤다. 나는 사진을 찍어 혜진이에게 보냈다. 위반이야. 더 세게 나가자.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민준 오빠를 봤다. 그의 눈이 원망으로 가득했다. 변호사가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민준 오빠 쪽 증인이 나왔다. 그의 친구. 수연 씨가 바람 피웠어요. 거짓이었다. 나는 증언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는 날 통제하려 했어요. 판사가 물었다. 증거 있나요? 나는 메시지를 제출했다. 재판 중 민준 오빠가 울었다. 난 사랑했어. 테스트였을 뿐. 그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 하지만 아니었다. 사랑은 자유가. 재판이 끝나자 판결이 났다. 피고 유죄.
벌금과 접근 금지여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피곤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수연아, 잘했어,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민준 오빠의 메시지가 왔다. 이게 끝이 아니야. 불법이었지만 번호를 바꿨다.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수연 씨, 팀장 될 상사가 말했다. 기뻤다. 혜진이와 저녁을 먹었다. 내 덕분이야, 나는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날 밤 꿈에서 민준 오빠가 나타났다. 미안해 하지만 깨어나니 안도했다. 과거였다. 그러나 위기가 왔다. 민준 오빠의 아버지가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수연 씨, 다른 부서로 가. 상사가 말했다. 나는 분노했다. 왜요? 윗선 지시야. 권력의 맛이었다. 혜진이에게 상담했다. 회사 소송도 걸잡. 하지만 피곤했다. 포기할까? 아니, 싸우기로 했다. 노조에 가입했다. 부당 전보예요. 동료들이 지지했다. 지은이가 선봉이었다. 우리 함께해. 회사 로비에서 시위했다. 공정하게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뉴스에 나왔다. 젊은 여성, 스토킹 피해 후 회사 압력. 민준 오빠 가족이 당황했다. 아버지가 연락 왔다. 그만해. 합의하자.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요. 결국 회사에서 사과했다. 전보 취소. 나는 이겼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승리 후 삶이 변했다. 새 팀장에서 일했다. 동료들이 존경했다. 수연 씨, 강해.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사랑을 잃은 기분. 혜진이가 소개팅을 제안했다. 새 사람 만나봐. 나는 망설였다.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준 오빠는 사라졌다. 접근 금지 때문에. 하지만 가끔 그림자가 느껴졌다. 거리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심장이 뛰었다. 트라우마였다. 상담소를 찾았다. 스토킹 피해자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집에서 책을 읽었다. 페미니즘 책, 여성은 독립해야 해. 그 말이 위로됐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이제 자유로워. 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딸아. 나처럼 살지 마. 새로운 만남이 왔다. 회사 프로젝트로 만난 태준 씨, 수연 씨 아이디어 좋아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과거 이야기할래? 그는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통제당했어. 그는 듣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존중이야.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민준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법원 앞에서. 수연아, 용서해. 그의 얼굴이 야위었다. 오빠, 그만해. 내 삶 살아. 나는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갔다. 태준 씨와 데이트했다. 서울 타워에서. 너랑 있으니 행복해.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도 하지만 민준 오빠의 기억이 스쳤다. 믿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속삭였다. 위기가 왔다. 민준 오빠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소식 들었다. 너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병원으로 갔다. 그는 누워 있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왜? 나는 물었다. 내가 없으니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화가 났다. 이게 내 복수야? 상담사가 말했다. 죄책감 가지지 마.
그의 선택이야.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태준 씨에게 말했다. 미안. 헤어지자. 그는 이해했다. 시간 줘. 민준 오빠가 퇴원했다. 그는 변했다. 치료받을게 메시지가 왔다. 나는 무시했다. 내 삶에 집중했다. 책 쓰기 시작했다. 통제된 사랑 제목으로 경험을 적었다. 출판 제안이 왔다. 혜진이와 지은이와 파티했다. 축하해. 친구들이 말했다.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민준 오빠의 소식이 들렸다. 새 여자친구 생겼대. 안도했다. 태준 씨가 다시 연락했다. 기다릴게. 나는 미소 지었다. 새 시작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책이 출간됐다. 통제된 사랑, 내 이야기, 서점에서 사인회. 사람들이 왔다. 공감돼요. 한 여자가 말했다. 나도 비슷했어. 눈물이 났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 민준 오빠가 사인회에 왔다. 책 샀어. 그의 손에 책이 쥐어졌다. 오빠, 나는 놀랐다. 그는 웃었다. 미안해. 내 덕분에 깨달았어. 진심이었다. 치료받고 있어? 새 3사라에 그는 갔다. 폐쇄감이 풀렸다. 태준 씨와 재회했다. 책 읽었어. 자랑스러워. 그는 안아줬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쌓았다. 존중할게. 그의 말이 안심됐다. 어머니가 왔다. 딸아, 내 책 읽었어. 미안해. 우리는 울며 화해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회사에서 강연했다. 여성 독립 청중이 박수쳤다. 내 삶이 바뀌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민준 오빠의 소식이 들렸다. 결혼한 데 축하했다. 각자의 길. 태준 씨와 결혼 약속했다. 사랑해. 그의 말이 진짜였다. 결혼식 날 서울의 예식장에서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태준 씨의 눈이 빛났다. 영원히 함께. 우리는 맹세했다. 돌아보면 민준 오빠와의 시간은 교훈이었다. 사랑은 테스트가 아니었다. 자유와 존중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아이를 기다리고 책을 쓰고. 과거는 추억일 뿐. 그 모든 드라마가 날 강하게 만들었다. 순종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라. 운의 메시지.